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코스피 쉬어가고 있고요. 그 자리를 코스닥 지수 쪽에서는 플러스권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 빠질 수 없는 로봇 쪽에 있어서는 오늘 집중 강세가 이어집니다. 오늘 같은 날에 대한 판단, 엇박자 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 또 좋을지 두 분께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준 대표 나와주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사전에 오늘 또 움직이는 쪽이 명확해서요.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해킹 사건이 여러 뉴스가 나옵니다. 주변에도 이미 롯데카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부터 시작해서요. 또 오늘 수급을 잡아먹는 쪽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 비만 치료제까지 저희 시간이 되는 한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얘기가 나온 김에 먼저 살펴볼게요. 두 분 모두 또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께 여쭐게요. 네. 자, SKT의 해킹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유심 해킹 이슈가 나왔을 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T 무단 소액 결제 이슈, 롯데카드는 그 해킹 규모가 SKT의 20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안주가 움직입니다. 근데 늘 생각이 드는 건 이게 4월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단기적인 그냥 단기성인 건지 아니면 이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양자 암호단이랑 연결이 돼서 양자 암호 쪽으로 사이즈를 더 키워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는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암호 기술이 이제 필요하려면 양자 컴퓨터 해킹 이슈까지 나와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네. 될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 사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의 모멘텀은 좀 아주 장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안주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뭐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주 자체 위치가 낮기 때문에 네.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접근 관점, 트레이딩으로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긍정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일단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공개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들, 이슈들에 따라서 보안주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기업의 보안 투자는 분명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5년간 1,100억을 투입해서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부 보안주에는 수혜가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기업의 지금 IT 투자 대비해서 보안 투자 비율을 보면요. 대기업 기준으로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IT 투자의 보안 투자가 6%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은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보다 보안 투자를 절반 정도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릴 그런 유전들은 충분히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대기업의 이제 정보보호 투자가 실제로 올해는 전년비 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자릿수 대 증가 규모가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니까 이런 투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안주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장돼 있는 보안주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보안주를 볼 것이냐 거기가 포커스 같은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슈를 보면 대부분 해킹입니다. 근데 해킹은 악성 코드가 이제 침투하는 방식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방화벽이 뚫리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침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방화벽을 확충시키는 일,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방화벽 관련된 보안주를 살펴보면 일단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이 웹 방화벽과 보안 게이트 관련해서 국내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방화벽 보안 솔루션 관련된 업체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방화벽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양자 컴퓨터 이슈로 양자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좀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긴 시각으로 본다면 KCS라는 종목이 SK텔레콤과 양자암호 원칙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양자 그 암호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게이트도 요 양자 암호 기반의 기술을 연구해요. 그러면 엑스게이트는 방화벽 보안 솔루션에도 모멘텀이 있고 양자 암호에도 모멘텀이 있어요. 저는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지금 보안주는 어차피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기대감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기대감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겹치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를 현재 보안주의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원천 기술로 보면 안랩이
좋은 기업인데 이게 정치 테마주로 항상 엮여 있다 보니까 잘 못 가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 이슈가 뭐 벗겨지면 안 냅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안주 내에서도 방화벽 그리고 양자암호 요거 포커스 두시고 겹치는 종목은 엑스게이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어제 또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갔는데 오늘 좀 밀립니다. 그렇다면 또 예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호흡을 갖고 보겠습니다. 보안은 실적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와 재료 강도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활용하자의 의미로 저희는 정리를 합니다. 이어서 이쪽이 또 강합니다. 저희 스테이블 코인 살펴볼 거고요.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엄청나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리고 완전히 다날이 이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대형주단과 같이 갔었는데 확실히 대형주가 더디고요. 다날, 미투온, 뭐 NHN, KCP나 더즌 이런 종목들의 탄력도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는데 종목 고르는 게 가는 종목에서 더 간다라고 봐야 할지요? 일단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을 때랑은 좀 비교가 6월. 되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셨을 때는 결제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좀 연결고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쪽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미투온이라던가 아니면 다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시세가 좀 잘 이어가고 있고 한국 최초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에벌란체에서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날 같은 경우에 이 이슈와도 엮을 수가 있는 게 다날 핀테크가 지금 아바랩스와 MOU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바레스가 회사이고요. 그리고 에벌란처가 그 플랫폼 이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날이 또 이 이슈와도 엮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 이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안에 대한 기술력 갖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장착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한컴위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세를 같이 연동해서 좀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완전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 내부의 기술력에서 확장시키는 국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연동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서클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라는 그 부분을 타고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료들이 좀 엮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엮어서 갔던 쪽 봐야 될까라는 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혁신 관련돼서 4분기 때 뭔가 발표가 또 있을 거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일정이 살짝씩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탄력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서 아직 안 가는 스테이블 코인주들을 잡기에는 살짝은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쪽에서의 순환매 좀 집약적으로 보면 다날이라든지 더즌, 미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세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순환매의 흐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아직 제약이 좀 많고 지금 디지털 그 혁신 관련돼서 정부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탄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소요가 걸릴 수 있다. 그럼 나는 좀 빠른 종목으로 선택지를 좁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선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카오도 6월에 한 번 엮어서 갔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 색채가 좀 많이 빠졌고 AI 색채가 더 커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별개로 보세요. 일단 AI 색채가 좀 더 있지 강하죠.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어저께였나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AI 시장 확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카카오는 또 일정이 있다 보니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키노트로 이제 정선화 대표 키노트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이프 카카오라고 해서 톡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오픈 AI와
협력을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자체 AI 에이전트 공개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카카오가 만약에 공개가 됐는데 일정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러우면 또 세론으로 작용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오픈 AI와의 협업 소식. 사실 오픈 AI가 그동안 한국 지사는 하지 않고 일본, 대만 쪽으로만 지사를 설립을 해서 챗 GPT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쓰는데 소외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카카오의 협업에 좀 더 색채가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할 수 있는 또 지사 설립 소식도 있었던 만큼 카카오 쪽은 AI 기대감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급 주셨던 종목 저희 추가 전략만 짧게 받아볼게요. 아까 전에 다날, 미투온, 더즘 믿을 만한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미투온도 언급 주셨고 헥토파이낸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도 끼가 좀 있거든요. 네, 두 종목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강한 종목들 대비해서는 살짝 아직은 좀 힘이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 대해서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투온도 그렇고 헥토파이낸셜도 그렇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번 종목들을 떠올려 봤을 때 앞단에 있는 종목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원한 박스권 돌파는 안 나오지만 저는 조만간 단기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챙겨주시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끼가 있고 강하게 계속 추세를 내려갈 만하면 올려 세우는 친구들은 계속 끝까지 홀딩해보자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살 빼러 가볼까요? 비만 치료제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인데 일단은 경구용 쪽의 키워드에 지금 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합니다. 유통단인 블루엠텍까지 오늘 또 강하고 사실 한미약품 일동제약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언제 가나 했더니 오늘 날 잡았어요. 아무래도 그 먹는 위고비의 체중이 16.6% 감소했더라라는 부분에 네. 시장에서 반응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 이제 수치로 보면 5년간 연평균 25% 정도 굉장한 고성장입니다. 네. 이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알약은 주사보다 편한 게 이제 명확하니까 그렇죠. 이제 알약형으로 인한 성장 모멘텀이 더더욱 붙고 있고 특히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되면서 위고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제로 마운자로에 대한 병원 문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을 좀 견인시킬 수 있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장기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형 변화로 인한 투약 변이성 확대에 이어서 이제 지속 시간 증가 기술도 계속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알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효과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편의성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니까 예. 약물 지속형 기술 관련된 종목군들도 당연히 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사형, 경구형, 뭐 앞으로 나올 패치형 뭐가 더 우위에 서냐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약이 주사보다 편한 건 맞지만 주사만큼의 효능을 발휘하기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사, 알약, 패치는 동반 성장하는 분야다. 주사만큼의 효능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모두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범위가 너무도 늘어나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종목 선택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ETF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ETF가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한 것만 한 두세 개 정도가 지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종목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구성 종목들 한 10개 이상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ETF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ETF가 뭘 담겠습니까? 당연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담겠죠. 수급적으로도 이제 예. 개선이 되는 거니까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GLP-1 계열의 부작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GLP-1 계열은 식욕을 감퇴시켜서 덜 먹게 해서 체중을 빼는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의 단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같이 빠진다.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굶어서 빼는데 어떻게 하면 근육 소실을 최소한으로 시킬까? 이 부분에 대한 약물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신약 후보 물질 중에 그 근육 증가가 동반되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소실을 줄여주는 약물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찾아보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미약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르는 건가 싶네요. 언급 주신 바 있고 드디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28.5% 아주 예쁘게 가고 있습니다. 화답 중이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저희에게 7월경에 주셨습니다. 이 종목 또 목표가는 이미 달성이 된 상황인데 추세가 꺾이지가 않으니 다시 올라왔어요. 네. 두 종목은 그렇다면 지금 자리도 예쁠까요? 네, 저는 둘 다 더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부분입니다. 그죠. 현재 신약 후보 물질 HM17321인데 이게 지방을 줄이면서 근손실을 줄여주거나 근육 증가가 동반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상이 공개됐는데 물론 전임상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보통 한 임상 이상 정도는 넘어가야 이게 네.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 일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만 치료제 하면 우리가 GLP-1에만 계속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CRF2 수용체를 타깃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하고 근육은 손실되지 않는 이런 후보물질입니다. 그래서 GLP-1 이외에도 이제 그 비만 치료제 물질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 한미약품이 선도할 것 같으니까 일단 임상 일상 진행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한 34만 원대 정도 눌림이 온다면 그때 가서 매수하시면 뭐 중장기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블루엠텍은 저는 현재가부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고비에 이어서 마운자로도 유통을 합니다. 둘 다 잘 팔리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 정도 상승했는데 매물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예. 기술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유하신 분들 보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최소 7,000원단까지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블루엠텍은 상승룸 좀 더 볼 수 있다 의견. 두 종목 모두입니다. 정말 짧게 그 메쉬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올릭스 쪽으로 수급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메쉬 키워드 갖고 있는 쪽이 D&D 파마텍, 올릭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릭스는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차별적으로 이제 또 봐야 되나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메시체류저가 앞으로 이제 고성장을 분야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됐고 요즘에 기준금리 인하 이슈까지도 붙다 보니까 그죠. 제약바이오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릭스든 D&D 파마텍이든 신규 접근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메시치료제 이슈는 요즘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그죠. 있고 비만 치료제 이슈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장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선택한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메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더 기회가 있는 쪽은 이제 비만 쪽, 한미약품 그리고 블루엠텍 쪽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 노려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자, 방산이고요. 이쪽이 지금 유일하게 의견이 달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이준 대표님의 의견인데요. 현대로템이 끌고 있습니다. S&T 다이내믹스도 다시 또 올라오고 한국항공우주는 11만 원은 또 다시 지키려나 봅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긍정의 해석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님, 방산주가 그래도 조방원 중에서는 가히 힘을 갖고 있네요. 네, 그래도 살아 움직이고 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현대로템은 좀 리포트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 30만 원에 대한 이야기, 이라크 전차 계약 관련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와줬지만 방산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조방원 흔들림이 나올 때도 혼자서 조용조용 야금야금 그 탑 두 기업은 올라갔던 네.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기대를 시장은 좀 하고 있나라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EU에서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EU 세이프 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사 위협 대응을 위해서 24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좀 까다로운 원칙들이 있기는 있어요. 유럽 본사 생산 시설 65% 이상 유럽산 부품에 대한 요건이라던가 다만 파트너군과
제3국은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과도 지금 파트너십 체결이 안보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대 심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호마르케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시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폴란드에만 세이프 기금이 72조 원 배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폴란드 하면 우리가 또 K2 전차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 안에서도 탑2 기업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지금 245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사업 규모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라고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관련돼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업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S&T 다이내믹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좋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가시화된 소식들이 나와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방산주 안에서의 수급 훈풍 자체가 같이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산주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이쪽 유럽과 중동 쪽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방산 쪽은 긍정적 시각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종목에서 그렇다면 더 기회를 노려봐야겠네요. 큰 종목군이요. 사실 현대로템이랑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리고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시스템 특히 뭐 드론에 대한 요즘 공격도 상당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또 풍산도 탄약 관련돼서 현대로템에서 수주 소식이 있었던 만큼 후발주의 성격 갖고 있는 종목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앞에 산을 무시하고 다시 전고를 뚫고 가는 대형주 그리고 앞에 산을 다시 목적지로 삼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일부 또 그 중형주나 중소형주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은 긍정이다 의견을 주셨는데 오 팀장님께서는 일단 의견 자체를 중립 스탠스로 주셨습니다. 네. 일단 너무 높다? 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인 예. 것 같고 제가 방산을 사실 중립과 긍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긍정 드릴 때보다도 이제 고점을 또 더 뚫어버려서 올랐어요. 예. 살짝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모멘텀은 사실 너무 좋아요. 수주 관련된 얘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전선에 뭐 러시아군이 70만 명이 배치됐다 이러면서 살짝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방산주의 PER이 현재 30배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유럽 방산주가 평균 27배니까 일단 평균은 좀 넘어서고 있다. 물론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줄만 합니다. 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그만큼 좋아요. 가격도 낮은데 납기도 잘 지키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이게 방산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정말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이 가져갈 것 같고 현대 로템이 이번에 K2전차 뭐 계약을 체결한 것도 뭐 그런 부분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주변 환경도 괜찮은데 어쨌든 밸류 부담이 조금 있어서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국내 증시 자체가 저는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도 있어요. 가파르게 좀 올라왔잖아요. 특정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면 조선 방산 이런 섹터가 지수를 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살짝 흔들릴 때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달렸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방산도 지수를 주도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간다면 방산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보유해 나가시면서 추이를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정 가능성을 같이 두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너무 높은 자리는 일단은 중립적으로 바라본다의 의견입니다. 자, 이 부분 살펴봤고요. 저희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 로봇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로보티즈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진 대표님 로보티즈가 효자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올라가고요. 오늘 상한가를 직행할지 안 할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시대일까요? 로봇손으로 인한?
네, 아무래도 또 로봇손 이야기 나오면서 오픈 AI와 뭐 일부 네. 고객사에 공개했다, 뭐 수주 소식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또 안 그래도 로봇 관련돼서 로봇이 공장을 바꿀 거고 현대차도 생산 라인을 로봇을 통해서 혁신할 것이다. 뭐 쿠팡 이런 대기업 단에서 투자라든지 생산 시설 자체를 로봇 라인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 재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개별 이슈까지 있다 예. 보니까 원하는 색깔의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좀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이 2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AI 뭐 워커 관련돼서도 하반기 때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시장이 로봇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 이것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기술력도 입증을 받았고 거기다 오픈 AI라는 빅테크 기업의 이런 또 이야기가 있으니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다 집약적으로 좀 이 한 종목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갈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수익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정말 소량 남겨두고 일단 수익은 좀 챙기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로봇주들의 이런 순환은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자. 근데 나는 일단 좀 그래도 시장이 저도 살짝은 꺾일 수도 있다고 조정이 약간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 수익은 그래도 거의 다 챙겨주시고 네, 그다음 남은 소량의 비중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여러분 로봇주에서 두 분 모두 챙겨와 주셨거든요, 탑픽을. 그래서 지금 바로 좀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이준 대표님, 그래서 지금 로보티스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 로봇주. 네, 대형 로봇주로 챙겨주셨네요. 레인보우입니다. 네. 대형 로봇주로 한번 네. 챙겨와 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뭐 다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그죠. 로봇이고 협동 로봇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가벼운 중소형주 로봇주들이 시세는 훨씬 더 시원하고 깔끔하게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형 관련된 로봇주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항상 실적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고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세계 무대로 갔을 때 과연 기술력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뒤따라 붙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로봇 사업 관련돼서 이번에 AI 관련된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회사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그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시대에서는 확대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로봇 공학 학술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여기서 양팔 로봇이라던가 뭐 협동 로봇 네.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겠다라고 자신 있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술력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서 정말 평가를 잘 받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 탄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 로봇주들의 랠리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들도 같이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한 37만 원까지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물론 이 가격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도 32만 원에 여기 돌파를 못했어요. 사실 이거를 돌파해줬으면 더 힘을 받았겠지만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37만 원까지 목표 가격 한번 제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가 잘 이어갔던 가격대인 그래도 중장기 이평선의 가격대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지지라인이 2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활약 응원해야죠. 대장이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오 팀장님의 로봇주로 넘어갑니다. 수술 재활 로봇입니다. 큐렉소 보시죠. 네. 로봇이 너무 세서 너무 이제 세요? 관련해서 파생해서 이제 조금 갈 수 있는 완전 아이디어를? 로봇주다까지는 아닌데 의료 로봇주로 좀 분류가 돼 있으니까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 라인업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인공 관절을 이제 삽입할 때 그게 이제 정확한 위치에 삽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이 연평균 40%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척추 손상, 파킨슨병
당뇨병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이제 몸에 장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장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AI의 흐름이 이제 피지컬 AI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도 이런 자동화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 로봇도 다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움직였는데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스스로 이제 환자의 몸 상태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을지를 스스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기술에 AI가 도입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자동화 로봇은 데이터가 많은 게 최고입니다.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사에 상당한 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바닥에서 현재 주가 부담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 박스권 전략으로 박스권 상단 목표가 10,000원, 네, 하단 8,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로봇주 못 산 분들의 탄식 소리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서 대한 로봇주 언급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이번 주 마무리 전략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챙겨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